어떤 종목에 투자할지 늘 고민이신가요? 수익을 내고 나서 다음은 또 무엇을 사야 할지 막막하셨죠? 이제 그런 투자 고민 머니케어 뉴스가 해결해 드립니다. 회원들과 함께 스윙, 롱숏 거래를 통해 매월 15개 이상의 수익 종목을 만들어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를 만들어가는 머니케어 뉴스 정말 좋습니다. 머니케어 스쿨 회원을 위한 매수 시점, 시황 체크, 오프라인 미팅, 실시간 브리핑 서비스를 통해 만족스러운 투자 경험을 해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실전 투자 케어링 서비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실전 투자에 많은 도움과 편안함을 드리고 있는 머니케어 뉴스 2부 포트폴리오 종목 체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24일 10시 55분을 조금 넘어가고 있네요. 자, 시장 한 이야기 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지금 상승하고 있는 것들은 반도체 상승은 이미 오래전에 했고요. 그래서 지금 고점에서 어떤 것들은 차익물이 나오고 좀 더 좋은 건 좀 더 올라가기도 하고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가 조금 올라왔죠. 그리고 전력 설비 이쪽 관련된 부분 조금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10월달 들어서 이미 전력 설비 관련된 부분 대부분 수익을 또 만들어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LSL을 수익을 안 냈어요. LS를 안 냈어요. 대부분 수익을 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지나간 거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상승하고 있는 건 어떻게 보면 끝물에 해당이 되는 단기적인 끝물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 접근하는 게 좋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 주관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미 무역 협상을 준비하는 그런 포트폴리오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핵심 포인트가 뭐겠어요? 마스카가 1번이고 마누카가 있고요. 그리고 관세 때문에 영향을 받아 상승하지 못한 종목들이 있습니다. 자동차하고 바이오 이쪽 관련이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럼 한미 무역 협상이 우리가 종결된 그 시점까지는 조금은 부침이 있을 수는 있으나 그것들이 종결이 딱 되고 났을 때 상승해 나가는 것들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우리가 10월 말입니다. 10월 달 같은 경우 우리가 목표를 다 달성을 했잖아요. 16개 했으면 되니까 이제부터 뭐 합니까? 11월 달에 우리가 다시 또 월간 또 밸런스 시트를 위해서 노력을 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가 11월 도래하기 전에 한 개, 두 개 정도는 제가 볼 땐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 가지고 오늘도 한번 진행을 해볼 테니까요. 도움되시면 좋아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HJ중공업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5%, 이 정도 수준에서 우리가 수익을 만들어내고 가는 것들은 제가 용납이 안 됩니다. 지금 사실 파형 자체가 나쁘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배드 시그널 나온 적도 없고요. 자,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면 시장에선 관심이 계속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스가 특히 이제 MRO 관련된 부분에서 관심을 받고 있는 동종목은 실적이 실제로다가 수주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과정 속에서는 한 번 정도 우리가 장대 양봉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어요. 개인적으로는 목표는 3만 원 이상에서 우리가 수익을 만들어내는 것 이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 그 모멘텀이 들어올 때까지 조금은 좀 더 드리블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다고 여기서 또 답답하다고 수익을 만들어내고 가면 아쉬워서 나중에 또 섭섭해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조금 항상 이야기 드리긴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반응이 일찍 들어오는 것들도 있고요. 조금 늦게 들어오는 것도 있긴 합니다. 이번엔 좀 더 우리가 기다려줘야 되는 그런 순간이다라고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조금만 참아보시죠. 그러면 좋은 결과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성 화인텍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NG 관련된 부분에서는 계속해서 좋은 수요가, 좋은 뉴스가 또 이렇게 좋은 또 수주 실적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국화본 같은 경우는 주가가 움직이는데 동종목 같은 경우는 주가가 좀 아직 안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매수는 계속 들어오고 있다는 점, 이 점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좋은 날이든 안 좋은 날이든 계속해서 자기 자리를 지켜주고 있다는 거, 공방이 크게 일어나고 있다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났잖아요. 마치 비슷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사람들이 저로 관심을 갖는 것들은 매크로 어떤 뉴스 때문에 상당히 또 중간에 개인적으로 답답해서 또 버리고 가신 분도 계시긴 하겠지만 승부는 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충분히 우리가 거래할 만한 구간에서 우리가 포인트 잡고 들어간 것이니까 기다려 주시면 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것도 마스크 프로젝트의 하나의 일환이다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EU 같은 경우 또 그다음에 정한 게 뭡니까? 러시아 그죠? 가스 수입을 갖다 금지하는 부분. 그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도 가스를 수출하고 싶은 마인드 이런 것들이 서로 상충이 되는 내용들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어. 이거 운반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LNG 선박이 필요하다. 거기에 들어가면 당연히 그죠? 기자재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적 캐파 이런 것들 다 긍정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기다려보고 성과물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증권 같은 경우는 결국은 정책 이슈가 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미래에셋증권하고 삼성증권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해보는 과정을 좀 가져가고 있는데요. 미래에셋증권 가지신 분들 같은 경우도 오늘 뭐 주가가 좀 상승폭이 있는데 여기서 정리하면 좀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삼성증권도 마찬가지고요. 미래에셋증권은 자사주 이슈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주가가 좀 더 등락이 좀 큰 거다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자사주 관련된 부분에 중복으로 가져가기 힘들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롯데지주를 우리가 보유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미래에셋증권보다는 지난번에 우리가 미래에셋증권은 수익을 냈었으니까 삼성증권으로다가 이번에는 트라이 간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좀 바라보는 것들이고요. 저는 삼성증권은 수익 실현할 때 미래에셋증권도 상당히 좀 같이 올라갈 거니까 조금 참고 가주시면 됩니다. 두 개 같이 받으도록 할 테니까요.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범한 피어스 같은 경우는 어제 같은 경우는 수급이 상당히 좋았고요. 오늘 살짝 뭐 외국인이 눈치 보는 듯 하는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만, 최근에 뉴스 나오는 것들, HD중공업 같은 경우도 지금 잠수함 프로젝트 같은 경우 잘 진행된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잠수함에 들어가는 여러분 또 수소연료전지 이거 상당히 좀 중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 좀 생각해 보면 지금 수급 상황이 나쁘지 않고 지금 뭐 이것도 5% 수익 정도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정리하면 이것도 사실 억울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비중이 10%밖에 되지 않는데 제가 좀 생각을 해봤죠. 여기서 만족을 해야 되나? 그건 아니잖아요. 그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종은 어차피 트레이딩이고 한번 올라갈 때 크게 파괴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니까 한번 우리가 모멘텀, 특히 이제 테마가 돌아야 되는 내용이라고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 들어설 때 우리가 적어도 이런 장대 양봉 하나 터지는 것까지는 기다려줘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어제 한번 들어왔으니까 오늘 한 번 좀 들어오면 더 기분이 좋고 땡큐인데, 오늘 같은 날은 금요일이거든요. 금요일이라서 제가 볼 땐 좀 그렇고, 주말에 좀 좋은 뉴스 하나 나와서 이 종목을 갖다 한번 파괴적으로 좀 밀어 올렸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기본적인 우리가 수급이나 현황상에서 나쁘지 않다, 이렇게 해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뭐 조금 뭐 눌리는데,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 주시고 기다려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자, 마스가 다음엔 마누가다 뭐 이렇게 하면서 오늘도 시장에서 두산 에너빌리티도 반응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번엔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를 거래하지 않은 이유는 제가 굳이 설명드리지 않도록 할게요. 그냥 BHI가 더 사랑스러워서 이걸로 거래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거 매수했는데 트레이딩 바이로 여러분들과 같이 좀 잡아줬는데 뭐 주가 좀 잘 올라갔습니다. 한 5% 정도 수익이 좀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서 뭐 우리가 하면 안 되죠. 우리가 지난번 여기서 수익 냈잖아. 불과 이게 우리 좀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10월 초라니까. 10월 초에 우리가 수익을 내고 지금 10월 말 되니까 다시 또 공략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 우리가 세상이 참 빠릅니다. 그새 이 종목은 우리가 수익 냈던 거 다 토해냈어요. 다음 뭐 잡아줘야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8월달 저점부터 생각을 하고 시작한 자리가 여기고 또 여기도 마찬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실적은 깔려가는 것들이니까 뭐 제가 볼 때는 가스터빈 부분 이쪽 부분 그다음에 배열 해수 보일러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지금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도 있긴 하지만 원자력 발전에 들어가고 화력 발전에도 들어가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부분들이 어떻게 돼 계속해서 어떻게 에너지가 부족하니까 원전하고 전력 설비 뭐 이런 것들은 다 같이 가게 되어져 있는 그런 상황, 교대로 왔다 갔다 하는 것 이렇게 좀 보시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뭐 어쨌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금요일이니까요. 오늘 오후 종가 기준으로 해서 BHI에 대해서는 비중 확대도 진행을 해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위기 좋으면 조금 더 먹을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S&T 에너지, 요거 같은 경우 우리가 평단 조절을 좀 진행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비중 확대 10%에서 지금 20%로 업사이드 시키면서 평단가 53,250원 이렇게 맞춰놨습니다. 왜 이렇게 10%밖에 안 들어갔냐? 10% 들어간 게 다 이런 것들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단 조절해 놓고 나니까 이제 갭이 얼마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정도 레벨이니까 여기만 넘어가면 여기 무너진 자리보다 어떻게 가장 하단에 제가 맞춰 놓은 거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좀 한번 치고 올라가주면 또 우리가 수익을 또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충분히 나오지 않을까. 전체적인 분위기가 나쁘진 않으니까요. 제가 볼 땐 괜찮다. 그래서 뭐 냉각 플러와 부분에서는 충분히 또 경쟁력과 승부 이것도 똑같이 배열해서 보일러 같은 거 지향하고 있습니다. HRSG도 있고요. 자, 그러니까 같이 움직이는 것들 생각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만우가 관련된 부분에서 원자력 관련된 부분 BHI하고 S&T 에너지를 우리가 들이버려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둘 중에 먼저 크게 치고 올라가는 거 먼저 수익 내고요. 뒤따라오면 또 뒤따라오는 대로 또 수익 내고 이렇게 가는 쪽으로 해석을 하시면 좋겠어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좋기는 한데요. 사실 뭐 밸류에이션 상당히 높은 구간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어가지고 조금 사실은 물론 사람들이 그거 안 따진다고 제가 분명히 이야기 드리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지건 따져보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그럴 바엔 전 두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LS 마린 솔루션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에너지 고속도로 관련된 부서 해저 케이블 관련된 이슈를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계속 요 박스권에서 움직이는데 박스권 안에서만 움직여도 하단에서 고점만 해도 10%는 나와요. 자, 지난번에 우리가 여기서 간단하게 10% 수익 내고 이런 나오는데 이것도 우리가 10월 달에 했던 내용입니다. 불과 얼마 안 됐어요. 다시 또 우리가 잡아서 지금 5% 정도에서 4%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땐 여기 윗단으로 한번 들어올 때가 됐어요. 그것만 생각해 주시면 좋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우리가 포기할 수는 없다. 그래서 사람들이 대부분 내용들은 알고 있고 뭐 우리가 남아있는 것 중에 지금 제가 본 전선주 중에서 하나 보고 싶은 종목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참고해 보셔서 혹시 하고 싶은 분이 있다 그러면 제가 볼 땐 강원전선 정도 한번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다른 것들은 이미 다 어떻게 돼 꼭대기 머리치고 올라가 있어서 그런 거 공략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충분히 드리블이 가능한 것은 강원전선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뭐 여담이니까 여러분들 체크해 보시면 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요? 이것도 하나의 또 팁인데 좀 분위기 좋을 때 뭐 하나 타서 그죠? 아직 안 오른 거 잡아주는 거. 그다음에 강원전선은 좋은 점이 뭐예요? 유통 주식이 거의 없어요. 이미 90% 정도를 갖다 대부분 어떻게 됩니까? 예, 모회사가 대부분 매수를 해놨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유통 주식이 많지 않아요. 수급만 들어오잖아요. 그럼 빵빵빵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아주 실적이 좋지 않다 하더라도 분위기 타고 올라갈 땐 얘도 뭐 무식하게 올라가는 성향이 있다? 예, 있다.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머니케어 뉴스에서는 머니케어 스쿨 회원과 매일 3시 소셜미디어를 통한 하루의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좀 더 다양한 내용으로 투자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머니케어 스쿨 회원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알테오젠 뭐 특별히 문제 없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8월달 저점 부분에서 우리는 단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글쎄 지금도 뭐 우리가 매수한 가격에서 계속 공방 치르고 있는데 아래쪽에 누르려면 비중 확대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쫄지 말자라는 것들이에요. 알테오젠 들고 쫄을 정도면 우리는 바이오 제약 아예 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12월 8일에 다시 이야기 드리지만 코스피 이전을 위한 주총이 있다라는 것들은 이미 공지가 나와 있는데 제가 뭐 특별히 다시 확인은 안 해봤어요. 일부러 이런 거 확인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진행될 때 또 한번 또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또 이런 이야기가 나오겠죠. 증권가에서 코스피 이전이 되면 뭐 여러 가지 내용들 부가적인 또 알파가 있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과거에 여러분 셀트리온 코스피 이전할 때 그런 이슈 뭐 이런 것들로 좀 생각해 보면 적어도 기본적으로 이 정도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좀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리가캔바이오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크게 치고 올라갔으니까 수렴할 거다. 수렴 다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좀 비중 확대 진행 준비를 합니다. 자, 오늘 오후에 여러분들 제가 의견을 드릴 수도 있고 안 드릴 수도 있긴 한데요. 제가 볼 땐 지금 정도는 우리가 비중 확대 진행해도 되지 않나. 우리가 매수 가격이 보다 지금도 높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이 정도 수준에서는 더 뭐 사람들이 다 아는 것 같아요. 더 무너뜨리지 않는 거. 이거 저는 의미가 있다. 항상 우리가 주가 500 떨어진 다음에 어떻게 돼요? 여기서 지진파처럼 이렇게 여기서 잠잠 해지는 거죠. 자, 그렇다고 비중 20%가 된다고 해서 또 하방 리스크를 또 닫아두고 가야 돼. 아니잖아요. 하방은 항상 열어두고 하는 겁니다. 이 자리 올 수 있거든요. 왜? 스타트한 자리가 여기거든. 그래서 최악의 상황을 생각, 사실은 요 정도까지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여기 이 정도면 충분히 우리가 커버가 가능한 구간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저는 상방에 대해서는 별로 여러분들에게 자주 이야기 안 되잖아요. 그럼 올라가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이 종목을 갖다가 이야기하는, 올라갈 것 같으니까 우리가 포트폴리오에 담은 거지. 그러니까 그 전제 조건은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어. 이제부터 뭐만 생각하면 돼요. 예, 하방 리스크에서 우리가 평단 조절해가지고 어떤 경쟁력 있는 가격에 보유해가지고 들고 가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예, 그렇게 보셔야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제가 일부 시간에 이야기 드렸습니다. 주식을 거래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50%는 바로 올라가는 것들이고 나머지 50에서 40%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은 우리가 어떻게 how to do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물이 크게 달라진다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마인드 게임이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니까 누구나 다 전문가든 아마추어든 대부분 우리가 동전 앞뒷면 확률이
뒷면이라니까요. 자, 그런데 동전 앞뒷면 놀이를 하는데 뒷면이 나왔을 때 나는 어떻게 할 거야? 라는 거에 대한 대안을 갖다 가지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주시면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 확률을 높여가는 것들, 그것이 플레이다라고 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항상 우리가 그 기본적인 내용 깔고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LIG넥스원 저희가 평단 조절 진행했습니다. 그러니까 평단 조절하고 이런 것들 제가 이야기 계속 드리고 있잖아요. 비중 20에서 30 종목별 비중입니다. 아시겠죠? 30%로 올리면서 제가 맞춰놓은 가격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여기 하단에다 맞춰놓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 그래서, 저 하단까지는 분명히 올라올 거고, 그 올라오면 저는 비중 10% 다시 덜어낼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49만원 정도면 충분히 또 우리가 갈 수 있는. 그리고 10월 지금 전자전기전 관련된 MOU 체결한 거 부분이 이번에 이제 결론이 나올 것 같은데, 오늘 모르겠어요. 지금 아덱스도 좀 진행하고 있는 거 있는데, 그래서 올라오는 건지, 왜 올라오는 건지 저도 정확한 이유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사람들은 알는 것 같아요. 아, 이게 많이 지금 조정을 받았구나, 라는 부분만큼은 공감이 되는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내용은 또 이따가 방송 끝나고 한번 찾아보면 또 브리핑 시간에 내용이 왜 그랬는지, 왜 또 상승을 했는지, 오전 중에 거의 안 나오는 경우도 많거든요. 일단 전체적인 제가 계산해 놓은 내용, 이것들은 바로 그런 부분에 측정을 해 놓은 겁니다. 이것이 제가 앞에서 이야기 드린 것들이죠. 어떻게 우리가 조정받은 것들, 하방이 열렸을 때 제가 이야기 드렸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드리블해 나가는가, 그리고 큰 에너지를 쓰지 않으면서, 그리고 잘 극복해내는가, 이런 것들 중요하다. 모든 것들은 우리가 거래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항상 생깁니다. 그런 것들을 해나가는 것이, 그런 것들을 잘 해드리고 있는 게 또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의 장점이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헥터 파이낸셜, 이 종목은 여러분 결국은 테마주 아닙니까?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테마가 지금은 돌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월에 정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부분에서 은행하고 진행하는 부분들이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스테이블 코인의,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신뢰성? 항상 보면 통화의 개념을 가진 것들은 신뢰성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지금 살짝 문제가 되는, 상법에 문제가 안 되는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지금 여러분 스타벅스에 들어가는 그 지금 왜 카드를 사지 않습니까? 그럼 선불 아니에요? 그 선불했으면 이제 이자가 발생이 되잖아요. 스타벅스가 실제로다가 커피 팔아서 이익 남는 거 말고도요, 그 선불로다가 이제 그 뭡니까, 그 카드 사잖아요. 선불 카드. 그것들에 대한 이자가 엄청나게 또 커요. 그런 것들이 나왔는데, 야, 이거 법적 제재를 받아야 되지 않나, 이런 것들도 있는 것들이거든요. 보이지 않는 거, 뭐 그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레버리지가 생기는 내용들도 있는 것들이거든요. 자, 근데 은행에서 이걸 기준치로 해서 신뢰성을 바탕으로 진행이 되는 내용. 근데 은행하고 거래가 제일 많은 것이 헥터 파이낸셜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동기업 같은 경우는 기본 실적이 상당히 잘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또 이게 실제로 여러분 아시겠지만, 뭐 여러 가지 과정에서 생각해 보세요. 이제 뭐 쇼핑이라든지 또 연말에 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또 거래가 또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제 또 그런 결제에 대한 수수료 수익 이런 것들이 발생이 되는 부분은 여러분 기본적으로 깔고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그냥 스테이블 코인만 보고 그러지 말고. 그렇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그런 결제 수수료 부분들이 계속해서 나오겠죠. 여러분이 실제로 보면 뭐라 그러나, 어디 가서 예를 들면 돈 현금 카드 꽂아가지고 현금을 찾는다 하더라도 수수료 내잖아요. 그 수수료 안 써요. 엄청 비싸요. 요즘 아마 어설픈데 타은행 인출하면 1,000원은 기본적으로 받을걸요, 여러분. 다 뭐 그런 것들도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래서 수익이, 기본 수익은 나오고 있고요.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이제 급등하고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들이 뭐냐면 스테이블 코인 이슈로 모멘텀이 들어오는 것들이거든요. 자, 그리고 저점 부분은 여기는 이제 저희가 이제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영업이익이 보통 17% 업사이드 나왔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 여기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올라온 거라 생각을 하고, 이제 사람들이 관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점 부분은 항상 여기다라고 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저는 여기까지 들어온다라고 하면, 여기 120일 라인이잖아요. 여기가 글쎄 타점이긴 하죠, 뭐. 그렇게 보시죠. 자, 그래서 보면 여기서 뭐 비중 확대할 수도 있고, 이렇게 뭐 지금 정도 상황에서는 굳이 손댈 이유는 별로 없어요. 기껏해야 여러분 800원 빠졌습니다. 그 800원이면 5% 빠진 건데, 그것 때문에 여러분 스트레스 받으십니까? 혹시 그런 것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시면 열심히 어떻게 돼요? 내공을 쌓아 나가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실적이나 전체적인 내용이 크게 문제가 있는 것은 없다. 다만 우리가 항상 보면 이렇게 내려올 때도
빠바바박 내려오다 어떻게 돼요? 점점 어떻게 됩니까? 그 매물에 대한 부분에서 하루에 일간 움직임이 작아지잖아요. 이거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중요한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뭐만 들어오면 돼요? 하나만 딱, 예, 딱 매수세만 들어오게 되면 다시 상황은 또 반전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파크 시스템즈 이거는 또 우리 그 하늘사랑님께서 저 질문을 또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응답을 해드릴게요. 그런데 앞으로는 댓글에다 달아주세요. 궁금하시면 질문하는 것도 좀 요령이 있잖아요. 파크 시스템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냐, 왜 매수가 안 들어오냐, 뭐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저도 뭐 그거 부분에 대해서는 방송에서 이야기 드릴 수 있고 여러분 개인 혼자서 여러분 무엇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공유 문화도 잘 또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개인의 만족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그런 질문과 이런 것들은 하면 그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안 좋은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여러 사람이 같이 공유해 나가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면 더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기술적으로 일단 2단 하락을 했고요. 동종목 같은 경우는 4분기 실적이 괜찮은 종목이고 3분기 때 조금 소소하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조금 눌리고 있는 것들이고 그다음에 이게 증설이 또 이루어지는 부분까지 있어야 되는데 이게 괜찮을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제가 볼 때는 여기 지금 8월달 저점 부분 있지 않습니까? 여기보다 지금 아래로 내려왔을 때 이걸 쫄아야 되나?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신뢰가 있으십니까? 신뢰가 있다고 하면 특히 또 220일 라인 가이던스 상으로 보면 221을 훼손하는 경우가 생기면 이 종목도 어떻게 돼요? 밸류에이션은 다운된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좀 그냥 제가 볼 땐 과감하게 좀 그냥 가시죠. 예, 그리고 아직 이제 비중 10%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보고 있는데 오늘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래쪽에 들어와서 이 라인 쪽을 보고 있어요. 23 정도, 23 정도에서 비중 확대하게 되면 다시 평단이 얼마 되겠습니까? 예. 23만 원, 뭐, 초반대 3만 원 조금 아래, 이렇게, 고개 정도에 잡히겠죠? 그러면 지금 220일 라인에 잡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하방에서 열심히 잡고 나중에 치고 올라갈 때는 얘 같은 경우도 적어도 기본 스펙이 작지는 않아요. 여기도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스펙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하진 않고 적어도 이 정도 스펙은 나타날 거예요. 그러면 이 갭이 이 정도 되잖아요. 기술적으로 보면 이 아래쪽에 들어오면 여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한 3만 원 이 정도 수준에서 우리가 잡았다 평단을 잡았는데 여러분 27만 원 정도 가면 뭐 그 정도면 됐잖아. 일단 기본적으로 스윙 거래에서 개념에서는 그 정도 스펙만 보고 가시면 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시간은 얼마나 걸리겠어요? 이 종목이 10에서 15% 올라가는 시간이 한 달 정도 걸립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종목을 갖다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는 어떻게 바라보셔야 돼요? 그렇죠. 지금 당장 우리가 수익을 내야 되냐? 그런 건 욕심이지. 그건 아니다. 그렇지요? 예,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래서 여러분 어느 정도 시간을 줘야 됩니까? 지금부터 12월 달, 요 사이에 답이 나올 거예요. 11월 말쯤이라고도 그쯤에 답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 개념을 좀 도입을 해서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이렇게 막 팍팍 들어서 이렇게 생기는 상황이 생기면 2주 안에도 답이 나올 수는 있는데 지금은 아닙니다. 예, 그건 분명히 맞아요. 좀 기다려주세요. 예, 왜? 첫 번째, 목숨 걸고 들어온 애들이 누구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외국인 기관인데, 근데 질문 내용이 뭐였냐면, 외국인이 왜 매수를 안, 아니, 그거 기다리고 있는 건데, 지금 저한테 그거 보면 저도 언제 살지 모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잘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거 기다리고 있다고요. 자, 컨텐츠 리중앙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은 나쁘지 않다. 220일 아래쪽. 우리가 220일 라인 여기서 잡은 거잖아요. 눈으로 보기엔 많이 하락한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 실제로 많이 하락한 거 아니잖아요. 그죠? 여기서 한 번만 평단 조절해주면 되잖아. 우리 많이 싼 데서 경쟁력 있는 가격에 보유한 거라니까. 지금 여기 윗단에 계신 분들 여기 여기보다 우리가 더 어떻게 돼요? 이분들은 우리한테 못 이겨.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 공략을 해주는 거예요. 분명히 지금은 상대적으로 꽤 많은 시간 동안 하락을 했어요. 충분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느 일정 시점이 되면,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3분기 실적인 예갑 실적 발표 기간이 언제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좀 생각을 해보면 11월 말 정도쯤 돼야지, 12월 사이, 이 정도 사이에서 해야 되는데, 이게 좀 낮은 점이니까 충분히 또 우리가 플레이 할 수 있다. 우리가 여기서 수익을 내고 지금 요거 하락하는 구간 충분히 기다렸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물론 부채가 좀 있어요. 그리고 지금 히트된 드라마가 전체적으로는 좀 괜찮아졌는데, 히트작 하나가 탁 들어와야지 이게 방향성이 탁 바뀔 텐데,
히트작 하나가 잘 안 터지고 있다는 거, 그것만 조금 사실은 좀 그렇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실적 개선은 되고 있다. 그러면 한 번 정도는 리바운딩 들어올 때 우리 수익 낼 수 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11,000원만 가도 돼요. 여기만 가도. 그래도 우리가 수익은 충분히 내는데 한 번 낸 평단 낮추면 얼마 가겠어요. 예, 그거 좀 생각해 주시면 괜찮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 9,500원 이계약까지 맞추는 쪽에서 양봉 들어와야지 또 그리고 그죠 수급 들어올 때 아직 안 들어와서 제가 가만히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안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다 제가 다 보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 있는 건데 별로 할 말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기다리고 있는 거고 수급적으로 저게 들어왔을 때 저도 지금 양봉 대기 하고 있거든요. 저 아래쪽에서 양봉 대기 두 번째 양봉 기다리는 거예요. 두 번째 양봉 들어온 자리에서 수급 체크하고 그리고 우리가 평단 조절해주면 승부수를 또 한번 내보면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항상 어떤 분들은 제가 언어를 사용을 할 때 언어에 대한 해석도 좀 잘 또 뉘앙스를 뇌피셜을 작동시켜서 좀 봐주시면 좋겠다라고 좀 생각하는 면도 있어요. 아시겠죠? 자, 항상 뭐 어쨌든 쌀 때 주식을 사야 되는 건 만국 공통이고요. 이 종목이 지금 아니다 하더라도 쌀 때 사놓으면 버텨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올라가게 되어져 있는 그런 것들이 주식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기 왼쪽 끝에 보이십니까? 4월달 저점이 8,500원입니다. 저기 간다 하더라도 최악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연저점, 최저점, 52주 신저가 자리. 자, 8,500원 가서 우리가 비중 20% 업사이드 넣게 되면 여러분들 평단가가 얼마 되겠어요? 예, 저기보다 700원 떨어지는 자리, 지금 현재 주가 자리 9,100원짜리 맞출 수 있어요. 9,100원이나 200원까지. 그런데 뭐 걱정이겠어요? 그다음부터는 뭐예요? 저는 그때부터는 그냥 이렇게 있을 거예요. 내년까지도 기다려도 된다라는 표현까지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 회사가 놀고 있는 회사는 아니니까요. 자, 그렇게 좀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바라보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좀 길게 했는데 좀 종목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큰 도움 되셨을 거라 생각하고요. 여러분들 투자 생활에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머니케어 스쿨 회원 파이팅! 머니케어 뉴스에서는 머니케어 스쿨 회원분들과 매일 오후 3시 시장 브리핑과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18시 이후 시장 특징주 체크로 내일 단기 트레이딩 포인트도 찾아보고 있습니다. 케어맨과 함께 투자에 대한 궁금증도 풀고 시장 뉴스도 체크하면서 투자에 간다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먼 길 갈 때 좋은 친구 한 명만 있어도 큰 힘 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청 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아주 기분 좋은 소확행입니다.